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보드게임 소개 시간, 여기 보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게임은 바로 이 게임인데요. 바퀴벌레 포커 로얄입니다. 이 게임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첫째, 머리가 복잡한 건 싫지만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고 싶은 분. 둘째, 서로 눈을 지그시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싶은 분. 세 번째로, 자녀에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엄마, 아빠. 자, 지금부터 게임 구성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설명서 한 부 있고요. 그리고 7종류의 귀여운 동물들이 이렇게 각각 8마리씩 있어요. 박쥐, 쥐, 두꺼비, 전갈, 파리, 바퀴벌레, 노린재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물들의 왕들이 각각 이렇게 한 마리씩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특수카드가 이렇게 생긴 특수카드랑 이렇게 생긴 특수카드, 단 2장의 특수카드가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다른 플레이어에게 카드를 뒷면으로 전하면서 이 카드는 어떤 카드야 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가 틀린 판단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인데 거짓말처럼,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상대가 옳은 판단을 하면 내가 그 카드를 가져와서 내 앞에 이렇게 벌칙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상대가 틀린 판단을 하게 되면 상대가 벌칙으로 자신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이 카드를 뭔지 여러분한테 퀴즈를 낼게요. 이 카드는 바퀴벌레입니다. 5초 드릴 테니까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세요. 5, 4, 3, 2, 1. 카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박쥐 카드였네요. 여러분, 박쥐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 바퀴벌레가 아니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졌죠. 그럼 이 카드를 제 앞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거꾸로 여러분이 이걸 진짜라고 믿어서 속으셨다면 여러분이 벌칙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졌다고 간주하고 제 앞에다가 이렇게 박쥐를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똑같은 동물의 카드를 4마리 모으게 되면 즉시 그 사람이 지게 됩니다. 박쥐, 박쥐, 박쥐에다가 또 박쥐가 한 장 더 모이게 되면 즉시 패배하게 됩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왕카드는 7가지 동물의 왕 각각 한 장씩이 있는데요. 왕카드는 2가지 경우에 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퀴벌레 왕을 상대방한테 전달했을 경우 이것은 왕이야 라고 말해도 참이 되고요. 또 이것은 바퀴벌레야 라고 해도 참이 됩니다. 간혹 이거는 바퀴벌레 왕이야 라고 하면서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공식 규칙서에서는 허용하지는 않는 진술이지만 사전에 합의하셔서 허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겉보기에는 거짓일 확률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리를 역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왕카드를 자기 앞에 내려놓게 된다면 벌칙 카드 덤에서 그 왕을 모실 카드를 한 장 더 가져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게다가 가져온 카드마저 또 왕카드라면 한 번 더 벌칙 카드를 가져와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왕카드를 전달하면서 승부를 본다면 벌칙 2장짜리 더 짜릿한 승부가 되는 셈이에요. 때로는 상대에게 위험 부담을 부각시켜서 패스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죠. 자, 이번엔 게임에 2장밖에 없는 특수 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신화카드라고 불리는 이 카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7가지 동물들이 이 카드 곳곳에 숨어 있어요. 즉, 이 카드는 모든 동물들을 다 참여되게 만드는 조커 카드예요. 하지만 왕관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동물, 7가지 동물 다 돼요. 모두 참이지만 이 카드는 왕이야 라고 말하는 진술은 거짓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4개의 모서리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바로 이 카드인데요. 이 카드 이름은 블랙이라고 해요. 조커의 반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카드를 전달하면서 하는 모든 진술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 바퀴벌레도 거짓말이고 왕도 거짓말이고 노린대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단 하나의 진술만 참이 되는데요. 이 카드 이름이 블랙이라고 했죠. 이 카드는 블랙이야 라고 하면서 카드를 넘겨준다면 그 진술만은 참이 됩니다. 특수 카드가 걸린 승부에서 지게 되면 특수 카드를 자기 앞에 내려놓는 대신 벌칙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와서 대신 내려놓게 됩니다. 즉 특수 카드는 누군가의 손에서 게임 내내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특수 카드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척하기가 힘들어요. 상대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제 거짓말이 쉽게 들통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역용해서 상대방에게 패스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이 게임은 사실 상대방과의 승부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한테 최대한의 부담을 줘서 승부를 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벌칙을 먹을 위험을 아예 없앨 수 있으니까요. 게임 준비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카드를 모두 잘 섞은 뒤 그중 7장을 뽑아 앞면이 보이지 않게 한 곳에 쌓아두는데 그 더미를 벌칙 카드 더미라고 해요. 벌칙 더미의 맨 윗장은 앞면으로 모아서 다음에 가져가게 될 벌칙 동물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줘요. 이 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심리전도 가능합니다. 남은 카드는 모두에게 같은 장수만큼 나눠주고요. 나누고 남는 카드가 있다면 오늘 이 게임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만 한 장을 더 줍니다. 여러 명이라면 가장 어린 사람한테만 주도록 해요. 그렇게 하고도 남은 카드들은 벌칙 카드 범위 맨 밑에 두세요. 가장 어린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되고요. 시작 플레이어는 자기 손에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골라 앞면이 보이지 않게 전달하면서 이 카드는 땡땡이야, 박쥐야, 바퀴벌레야 라고 주장하면서 전달합니다. 실제로 어떤 동물인지 상관이 없어요. 뭐 노린재, 바퀴벌레, 박쥐 뭐가 그려질지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이건 왕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왕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왕관을 쓰고 있는 7종류의 동물인 카드들로 각 동물당 한 장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볼게요. 이 카드는 노린재야. 카드를 전달받은 플레이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승부를 볼지 아니면 피할지를. 첫 번째, 승부를 보기로 했다면 카드를 공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카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 상대방이 전달하면서 내가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카드는 노린재가 맞았네요. 여러분이 맞췄다면 제가 제 앞에 이렇게 노린재 카드를 내려놔야 되고요.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다면 여러분 앞에 노린재 카드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순서는 방금 카드를 벌칙으로 내려놓은 사람, 즉 직전의 승부에서 패배한 사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승부가 두렵다면 패스를 외칠 수 있는데요. 전달받은 카드를 자신만 확인한 후에 또 다른 플레이어를 지목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전달받을 때 들은 말하고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노린재 맞네, 이거 노린재야 하면서 전달하거나 뭐야 뻥이었잖아, 이거 사실 바퀴벌레네 라고 하면서 전달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패스는 하지만 처음 카드를 전달하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할 수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 카드를 보지 않은 마지막 사람이라면 무조건 카드 공개를 선택해 승부를 봐야 합니다. 게임의 종료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종류의 동물을 4마리 모으면 즉시 패배하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 조건을 항상 기억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종류의 동물은 왕카드 포함 9장이기 때문에 현재 플레이어가 자신 앞에 내려놓은 카드와 내 손 안에 있는 카드를 센다면 그 동물로 내가 질 가능성과 상대를 패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림해보면서 전략을 짤 수 있겠죠. 두 번째 종료 조건입니다. 드물게 누군가의 손에 있는 카드가 모두 소진된 채로 자신의 차례를 시작하게 되면 더 이상 전달할 카드가 없게 되니까 즉시 패배하게 됩니다. 5, 6인 게임일 때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게임은 아주 심각하게 재밌습니다. 정말 제가 거의 200판, 300판 정도 돌릴 정도로 너무 재밌는데요. 하지만 다소 왕따 게임으로 흐를 위험이 존재해요. 이미 3장을 가진 플레이어에게 집중 공격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무리 게임이지만 조금 소심한 플레이어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2가지 하우스 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카드를 전달할 때 원하는 플레이어가 아닌 시계 방향으로만 전달하게 하는 규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패스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패스를 하지 않고 카드를 공개를 결정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상대가 또 도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카드를 벌칙받을 위험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패스를 마구 남용한다면 내 오른쪽 플레이어는 위험을 항상 면제되기 때문에 이 수싸움이 아주 색다른 묘미를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꼴등이 있는 게임이 아니라 1등이 있는 게임으로 바꾸는 거예요. 누군가 같은 동물을 4장 앞에 내려놓으면 끝난다고 했죠. 그 종료 조건은 유지하되 그 종료 순간에 내려놓은 카드가 가장 적은 사람을 1등으로 정하는 방식이죠. 이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1등이 누군지를 모두가 관찰하게 되고 현재 1등은 1등 경쟁자한테 꼴등이 아니라 1등 경쟁자한테 카드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확실히 꼴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카드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다 1등을 집중 견제하기 때문에 게임 흐름이 계속 바뀌게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게임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 꺼내게 되는 게임인데요. 3명 이상의 함께할 사람만 있다면 최소 몇십 판은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일러스트가 첫눈엔 징그러운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귀여운 게임 바퀴벌레 포커 로얄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